자, 1-1 단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화의 원리는 시험 문제 보통 많이 나오면 2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도로 따진다면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 없는 단원이 1-1 단원입니다. 왜냐하면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화의 원리에서 첫 번째 순서 교대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 이야기하려는데 중간에 끼어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화의 원리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언어 예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예절. 세 번째는 사과를 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다 보면 모의고사에 지금 현행 모의고사에서 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화법이에요. 화법. 그 화법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비언어는 아닐 비자.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문자를 쓰거나 말로 하는 경우가 아닌데 어떤 얼굴이나 표정, 몸짓이나 시선과 같은 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전달할 때 우린 그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이고,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속도라든지 어조, 목소리 크기 이런 걸 통해서 내용에 분리된 음성적 요소를 나타내는 게 준언어적. 그러니까 준언어적 표현은 옛날에는 이걸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만 언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일 때와 높이지 않을 때를 구분된다는 거. 얘들아 조용히 해 이런 것보다 얘들아 조용히 해 했을 때 의미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갈로해서 표현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탁의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건의하는 말하기의 특징과 유의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교대의 원리가 뭔지, 공손성의 원리가 뭔지,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손성의 원리예요.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경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손성의 원리는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찬동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 이 5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가 있는데 협력의 원리는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그 다음에 태도의 경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들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무엇을 어기고 있는지를 찾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고, 얘는 주관식보다는 객관식 위주로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첫 번째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교과서의 예문을 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이 어떤 것을 위배되고 있는지를, 위반하고 있는지를 찾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교과서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여기서 라디오 방송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게 이제 글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두 사람의 대화는 개념이 나타나 있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말로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하지만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은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대화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다음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살펴보면서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봅니다. 자, 대화를 할 때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주고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는 대화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리해 놓읍시다. 대화의 원리는 첫 번째 바로 순서
교대의 원리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가 바로 공손성의 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순서 교대.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돌아가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 교대의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세요.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따라 그렇다면 자 언어 예절 그럼 먼저 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언어 예절이 그럼 뭐냐라는 것을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언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의미한다. 관습이라는 것은 이제 규범처럼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어제 그거 봤어요. 너 혹시 그거 보나? 저기 뭐고 윤스테이 안 보나? 어제 그 선생님이 봤어요. 늦게 가서 재방송하는 걸 봤는데 그 외국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 놀랐던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새벽 3시에 다녀도 무섭지가 않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또 신기한 게 그러대. 커피숍에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지갑을 놓고 갔는데 그 지갑을 아무도 안 훔쳐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 다시 와서 그대로 찾아갔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카페에서 노트북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핸드폰, 지갑, 노트북을 놓고 나가서 1시간 있다가 돌아와도 그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외국인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도 이제 그 습관이 몸에 배었대.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 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외국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데 인사할 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때? 예의를 중요시 여기고 상대방에게 존중한다는 의미를 받아서 너무 좋았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관습이죠. 그런 것들이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대화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자,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과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사과의 말을 줄거세요. 사과의 말을 잘 하려는 방법은 어떤 것이나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사과하는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 가면 이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들 추가적으로 무슨 경률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기 전에 자 먼저 그러면 여기서 사과하는 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과 네모 치세요. 자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아 맞다 깜빡했어. 너 기다리는 1시간 동안 다들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 자 그럼 이 재영이는 뭐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죠. 그죠? 뾰루툭한 표정을 지으면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표정이니까 이런 게 바로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읽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뾰루툭한 표정으로 하는 것은 미안한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문자 언어나 그지? 말의 언어, 음성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조장이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조장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미안해 어쨌든이란 단어 자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게 지금 미안하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까? 미안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재영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사과의 방법에서 잘못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치고 구체적으로 잘못을 줄거세요.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사과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한다면 더욱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안 늦을게, 빠지지 않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17페이지. 둘째, 동그라미하고 변명을 넣거나 상대방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지? 그 다음 내가 뭐 갑자기 일이 생겼다 혹은 또 너가 전화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세 번째 동그라미 치고 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개념을 꼭 기억합시다. 준이니까 우리 치킨 시키면 선생님은 주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시킵니다. 그 반이 무슨 뜻이야? 반반자잖아, 그지?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것도 이야기한다는 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반만 언어다라는 거예요. 반만 언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선 지금 무슨 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을 잘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개념 잡아놓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프린트물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말의 속도, 어조, 크기, 목소리 등과 같은 준언어적 표현과 표정, 몸짓, 시선 등한 비언어적 표현. 자, 근데 여기서는 재영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딱딱한 목소리를 말하거나 언짢은 표정. 그럼 딱딱한 목소리 줄 거세요. 딱딱한 목소리는 준언어적 표현. 이해되겠지? 언짢은 표정 줄 거라. 이거는 뭡니까? 비언어적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마지막 그림 보세요. 부탁 네모칩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부탁해 할 때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할 때도 방법이 있나요? 부탁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영호야, 오늘 나 대신에 교실 청소 좀 해줘. 자, 다짜고짜 뭐합니까?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뭡니까?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교실 청소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뭡니까? 부담이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부담 가질 수 있죠. 갑자기 부탁하면 나 오늘 옆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 하기로 했는데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째째하게 굴지 말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듯한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부탁을 뭐 그렇게 하냐? 라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짓고 있죠. 자, 부탁할 때는 첫 번째 뭡니까? 상대의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상황을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탁하는 까닭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부탁하는 까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왜 청소를 부탁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탁하는 까닭을 담아야 된다. 자, 정리해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첫째, 동그라미 하고요. 상대방이 상황을 살펴야 된다. 자, 상황 네모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둘째 동그라미 치고 부담 네모치세요. 부담을 덜 느끼도록. 세 번째, 동그라미 치고 부탁하는 까닭 네모칩시다. 까닭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건의하기 할 때 올바른 방법도 밑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부탁할 때 언어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어떤 건의 네모칩시다. 여기서 이제 건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모치세요. 건의할 때가 있습니다. 건의.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께 건의하는 일이 있죠. 건의는 부탁과 마찬가지로 줄거세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공통점이지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공통점입니다. 자, 부탁과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 따라서 건의할 때는 부탁할 때처럼 상대방의 줄곳에 뭘 살피고 상황, 똑같은 단어 나왔죠? 상황을 살피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공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또 진하게 줄곳에 적절한 높임의 사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줄에 정중한 태도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모의고사를 안 쳐봤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면 있잖아요. 건의문 제시해놓고 건의문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는 태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모의고사 출제 잘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건의할 때의 자세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대화의 원리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들 서로 어떻습니까? 대화가 되겠니 안 되겠니? 여기서는 이제 지역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강원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의 말은 어휘나 억양에서 차이가 나며 그 다음 여기까지는 뭡니까? 지역 간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 자, 그럼 여기서는 강원도 사람, 제주도 사람 지역이 하고 여기서는 세대 동그라미처럼 세대 네모처럼 이 세대 차이입니다. 그 다음 가끔씩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줄임말 퀴즈 내고 줄임말 맞추는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뭐 현타 왔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현타 왔다. 현타 왔다가 뭔지 처음에 저는 이 선생님이 이해 못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세대 간에. 근데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이제 세대 간에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의사소통에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는 자기들의 언어가 있다. 청소년들의 언어를 쓰지 말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개인 성향입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말하기 습관. 자, 말하기 습관 네모치세요. 이게 이제 개인 성향입니다. 개인 성향. 개인 성향에 따라서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듣기 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개인이나 집단에 살아온 사회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줄 듣기 말하기 방법은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를 뿐이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 예문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나다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가가 무슨 언어의 차이인지, 나가 무엇 간의 언어 차이인지, 그 다음에 다는 무엇 간의 언어 차이인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보세요. 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은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가 옆에 크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뭡니까? 세대 간의 차이. 세대라고 적어놓으세요. 세대. 생판이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 다음 다음 달에 아버지께서 서울로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저도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고향 사투리가 편한데 전학하면 서울만 사니. 자, 이거는 뭡니까? 저라 지역이죠. 지역 간의 차이죠. 그 다음 최근 친구에게 소원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제 남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떡볶이 먹고 갈래? 라는 뜻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는 그렇구나 하고 말더라. 친구는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해를 못한 거죠. 그죠? 그죠? 각자의 언어 간의 개인 성향 때문에 그래. 옆에 적어서 이건 개인 성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말더군요. 저는 같이 떡볶이를 먹자는 뜻으로 말을 거는데 그렇게 반응하니까 서운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서운해하는 게 이상한가요?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개인 성향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서 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왜 내 말 못 알아들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할아버지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언어를 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동그라미 치고, 자, 뭐라고 해?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에 대한 줄거라,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 동그라미 치세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개인 성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나머지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넘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화는 말로서 상대방과 마음을 나눈 일입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놓인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다음 상대방을 배려, 존중하는 말하기, 듣기, 태도를 지낸다. 됐습니까? 자, 학습활동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순서교대 원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공손성 이 앞을 봅니다. 이 대화의 원리에서 이 순서교대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시험 문제 출제 요소입니다. 알겠습니까? 저게 일반적인 출제 요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쌤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활동이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학습활동이 쭉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활동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학습활동은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학습 목표에 맞추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앞을 보세요. 첫 번째, 이 공손성의 원리는 요령의 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요령의 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이나 합시다. 자, 요령의 경률인데,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을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명수야, 책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지금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이야기 좀 합시다 하면 상대방이 부담 갖겠죠?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령의 경륜입니다. 두 번째, 관용의 경륜입니다. 관용의 경륜인데, 관용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자, 나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신의 탓으로.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크게 좀 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내 잘못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바로 관용의 경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찬동의 경륜입니다. 찬동은 그래 맞아라고 맞장구 쳐주는 게 바로 찬동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찬동은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알겠습니까?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참 좋으시겠습니다. 따님이 이렇게 마음씨도 고운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반대로 뭡니까? 야, 그 사람 어때? 아, 정말 조심해. 입이 얼마나 싼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니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리을은 겸양의 경륜입니다. 이 겸양의 경륜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겸양의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런 것들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동의의 경륜입니다. 동의의 경륜. 누군가 한마디 하면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뭡니까? 무조건, 아, 그래, 맞아. 그렇게 먼저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요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야! 처음부터 이야기 끝나자면, 아예 잘못됐어. 그건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요렇게 하는 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성격이라고 해요. 아니,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의를 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협력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협력의 원리. 협력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자, 대화의 목적이 최대한 서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의 경륜입니다. 자, 이 양의 경륜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화에 필요한
만큼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에 상관없는 있잖아요. 너무 불필요한 많은 정보, 세세한 정보까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양입니다. 두 번째는 질의 경률이에요.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된 말이나 알겠습니까? 증거가 불충분한 거,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들은 것이지 확실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 이것은 관련성의 경률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주제와 관련성. 그러니까 결국 맥락에 맞는 정보.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태도의 경률입니다. 네 번째, 태도의 경률입니다. 태도의 경률인데 이 태도의 경률은 뭐 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모호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표현하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대화의 원리는 순서교대 원리. 순서교대 원리는 말 그대로 뭡니까? 끼어들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공손성의 원리. 공손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요래 경률. 상대방이 부담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내 탓을 자신의 탓을 돌려서 말하는 거고, 찬동은 칭찬하는 말하기, 겸양은 겸손하게 말하는 거고, 동의는 말 그대로 동의. 상대방의 말을 먼저 동의를 해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협력의 원리는 세 번째 대화 원리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얘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얘는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협력의 원리는 양의 경률, 대화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 그 다음에 질의 경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관련성의 경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시하고, 태도의 경률, 명확하게, 그러니까 모호하게 얼버무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이 1-1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